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육모 빈칸한성 네모낭을 다뤄볼까 합니다. 벌써부터 쫄립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자, 본격적으로 한 문항 한 문항 얘기하기 앞서서 전반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총평까지는 제가 자격이 안 되고요. 그 소감 정도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이번 육모가 좀 특별했잖아요. 유별났잖아요. 그죠? 제가 3학년 강의를 좀 많이 안 해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위주로, 내신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N수생 학생들과의 강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종료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한 10명 정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아주 소박한 동네 강사입니다. 그 10명의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봤어요. 분명 이번 육모 끝나고 나서 물어봤으면 여느 때처럼 시험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봤다라고 얘기한 애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육모만큼은 좀 특별하게 어렵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순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한 어려움이면은 야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약간 종이 다른 어려움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다른 동료 영어 강사님들한테도 묻고 싶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영어 시험이 어려우면 어떠하신지. 하지만 영어 강사님들의 태도는 분명하거든요. 시험이 어려우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 이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부터 그런 울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이 영어를 좀 무시한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거 봐라.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너네 영어 과목 들어야 된다. 하나라도 영어 과목 더 수강해야 된다. 내 강의 들어라. 이런 얘기 하기 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영어 시험이 어려우면. 그래서 영어 시험이 어렵기만을 내심 바라고 계십니다. 내심이 뭐야? 대놓고 바라고 계시지. 그런데 이번 영어 시험은 어땠냐는 거예요. 정말 저는 궁금해요. 저는 잘 앞이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번 빈칸한성 네모낭만 해도 그래.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1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풀었을까? 거의 뭐 찍는 것에 다를 바 없이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요령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러이런 근거로 풀었으면 제가 옆에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유별나게 좀 다른 어떤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아주 시원하게 29번부터 딱 지르고 나머지 문항들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답률에 맞춰가지고 해설 영상 올리는데 야 이번 모의고사는 29번 어법부터 저는 막히더라고요. 제가 잘 영어를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29번 어법이 이번에 오답률이 몇 프로였어요? 82%. 오답률 4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이거 강의 찍어가지고 올렸죠.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인데, 야, 이거 단어 하나짜리 빈칸. 이게 80 몇 프로인가요, 이게? 5%? 4%?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오답률 2위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야만 하는 유형 맞나요? 뭐 보통 이 단어 하나짜리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답률 1위였던 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의 수업 현장하고도 너무 다른 지문의 수준이거든요. 출제위원들이 EBS 교재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는 요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냈나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EBS 지문들의 수준을 좀 상회하지 않나요? 적어도 EBS 지문 같은 경우는 소재나 주제가 조금은 우리 손아귀 안에서 좀 있는데 31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이거 교수님의 어떤 배경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작동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싶은 거죠.
미디어가 곧 메시지이다. 매체가 곧 내용이다. 마셜 맥클루한. 이거는 뭐 그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프리저베이션에 대한 글이 아니라 매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형식과 내용 사이의 결합. 이게 어떻게 보면은 33번 지문하고도 되게 통하는 것 같아요. 주관과 객관의 통일. 근데 31번은 그 내용을 아예 염두에 두고 낸 문제란 말이야. 이거 정말 어려웠어요. 물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단 뭐 5초 만에 10초 만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이들이 그 수업 현장에서 바로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 5초 만에 풀 수 있어. 그거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32번, 33번 같은 경우에도 뭐 창의성, 주관과 객관, 그죠? 요것들 같은 경우에도 오답률이 뭐 60 몇 프로였더라? 4%였나요? 이 오답률 뭐 12, 11이 뭐 12 그쪽에 가 있던데 다른 모의고사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도 좀 쉬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오답률 1, 2 정도 해당하는 수준의 지문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34번. 이게 이제 빈칸 어떤 구절이 들어가는 긴 그 녀석인데 이게 오답률 5였나요? 그죠? 이게 80% 좀 넘었던 것 같은데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대신에 킬러 문항이 없으면 준 킬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소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지식이나 교과서 수준이라고 한다면 선택지의 어떤 난이도를 높이겠다. 그걸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34번이었죠. 나중에 34번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비슷비슷. 이거는 EBS 교재에서도 잘 구현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과연 떨어졌냐. 요것이 떨어지는 것만큼 선택지가 올라갔었다고 한다면 되는데 이거는 적당하게 떨어지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게 이런 오답률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80% 넘는 문항이 5개가 오답률 5개가 다 80%가 남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EBS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런 난이도를 훈련시키려면. 그건 뭐 예를 들면 뭐 고백서 같은 교재를 가르쳐야 돼? 제가 봤을 땐 고백서여도 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도 잘 안 오고 잠을 설쳤어요. 꿈에 악몽을 꿨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시험을 치렀던 친구들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만났던 몇몇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말더라고요. 그냥 야 이번에 선택지 1번 나왔어 빈칸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와 적당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구별을 못해요. 아주 상위권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어렵다예요. 다 어렵다. 이게 특별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강사인 저로서는 유별나게 어려웠다. 특별하게 어려웠다. 이거 좀 난이도 조정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출제위원님들 제발 EBS 교재 좀 보시고 좀 출제하면 안 될까? 막 이런 말이 막 절로 나올 정도로. 애들 EBS 보는 수준이 EBS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어렵게 내셨잖아요. 이거 난이도 조정에 조금 실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유별났던 시험이기만을 바라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만 더 난이도가 내려갔으면 해요. 그죠? 자, 3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앞에 디지털 프리저베이션 정보를 갖다가 디지털에 박제하는 건가 보다 이런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갖다 비교하는데 아날로그 환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보의 내용과 알맹이와 형식, 물리적인 매체 이것이 딱 서로 픽스되어 있어요. 불가분. 여기 단어 설명 줬는데 이게 더 어려워. 풀 수 없게가 뭐야. 문제를 풀 수 없게라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걸 풀 수 없게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저기다가 불가분으로라고 차라리 한자말을 적어주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딱 서로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역접의 접속사 연결사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은 반대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라는 것은 이것의 일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여기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이게 들어가야지. 두 개가 엮어이지 않고 따로 떨어져 논다는 거 아니야. 그죠? 주관과 객관의 분리 이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내용이 뭐야? 메시지. 플랫폼은 형식이고요. 그래서 아마 스토리지 한 사람도 되게 많을 거야. 이게 프리저베이션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주제어다 막 이러면서 아이고야 도전은 당연히 안 되겠고 트랜스포메이션도 안 되겠고 메시지죠. 되게 구체적인 어떤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추상적인 명사가 들어갈 리는 또 없죠. 음악 34번이 음악 얘기니까 음악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17세기의 귀족이에요. 음악이라는 어떤 예술을 향유하고 싶어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거실에다가 피아노를 설치하고 모차르트든 리스트든 쇼팽이든 불러다가 내 앞에서 연주해 이렇게 시켜야지 그 어떤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내 귀를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이런 어떤 매체 형식이 있어야지만 그 내용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컴퓨터에 mp3 파일로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나오고요. 그죠? 이걸 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좀 쉽게 얘기하면 그죠? 31번 그래도 한번 해석은 해드려야 되나요? 그죠? 우리가 이스태블리시하려고 노력을 할 때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이라고 의미되는 것을 그죠? 관계대명사 왓절을 첫 번째 질문 해결해야만 하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프리저브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죠? 그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속에 담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아날로그 때랑 디지털인 경우를 지금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글이었어요. 그리고 빈칸 바로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오잖아요. 비트로 이루어진 몇 비트 할 때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할 때 그것이 여기서 갑자기 스트림이 나와서 이게 하천인가? 아니죠. 그죠? 똑같아 보인다. 컴퓨터에는. 그죠? 모든 스트리밍 어떤 곡이든 다 이진법에 따르면 다 또 동일하지. 그죠? 그것이 읽혀지는 미디어랑 상관없이 이게 음악도 mp3고 영화도 mp3고 예를 들면 그죠? 뭐도 텍스트고 캐리어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는 매체겠죠? 물리적인 매체 그죠? 최소한 컴퓨터라든지 PC 그 다음에 무슨 아이팟 이런 거 스마트폰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죠?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그 원천이 되는 미디어가 읽혀질 수 있는 한 그 비트적으로 완벽한 카피들 복사본들은 그죠? 다른 매체 위에서도 값싸게 쉽게 메이드 될 수가 있다. 그죠? 동사 분사구문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이게 목적어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입니다. 전치사 오브랑 추상명사는 하나의 형용사구를 이룬다. 그죠? 원래 캐리어의 프리저베이션을 중요도가 떨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야. 덜 중요하게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점점 디지털 세계에서는. 얘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감 잡지 않았나요? 더 읽어드려야 되나? 맨 마지막 문장 한 문장만 읽고 끝내볼까요? 그 유명한 이때 강조 구문이네. 미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미디어 상의 정보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미디어와 정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되게 단순한 글이었어요. 이것이 needs to be preserved, 보존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제 매체는 중요하지 않아. 피아노 이런 거 안 중요해. 그죠? 쇼팽의 음악이 중요해.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31번 해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쉽나요? 저는 어제 막 눈물 나던데 이 지문 읽으면서 막 너무 막 억하심정이 나는 거예요. 출제위원한테 멱살 잡고 싶더라고. 왜 이런 걸 내셨습니까? 32번. 창의성이라는 소재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택지 아주 기가 막힌 데다 뚫었죠. 야, 정말 선택지 잘 뚫으신 것 같아요.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엄청나게 간단하죠.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요약하는 거예요. 결론 내리는 겁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거다. 창의적인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글인데 당연히 거기다 빈칸을 뚫어야겠죠. 창의성이란 이런 거야. 그죠? 창의성의 중요한 측면이 종종 무시된다. 그게 뭔데? 그럼 이게 창의성의 중요한 측면이 종종 무시된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핵심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적어도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가장 결정적인 문장이었죠. 이 문장이. Generating creative ideas rarely as the final goal. 결코 최종 목적이 아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1번) 아이디어 생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얘기네. 끝. 한 문장만 읽어도 답이 된다면서요. 나 진짜. 그래도 한번 해드릴게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흔히 뭐라고 정의된다? 이거 흔한 얘기겠죠? 아이디어의 생산인데 어떤 아이디어의 생산이에요? both A and B. 그죠? 너블 해야 돼. 같은 동의어들이네. 다 동의어 공부 useful 해야 돼. 동의어 공부 적절하고 feasible 실현 가능해야 돼.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 그죠? 다시 말하면 참신하기만 하고 유용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irrelevant해. relevant가 이거의 동의어 아니야. 그죠? 그 다음 유용은 하는데 오리지널하지 않아. 뻔해. 이런 아이디어들은 remarkable하지 않겠죠. remarkable은 요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죠? 굳이 얘기하자면. 자, 근데 이런 정의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뭐야 지금까지 읽은 거 아무 소용 없었네. 요 두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요. 세 번째 측면이 있어. 요거요. 그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죠? 그러면 최종 목적이 아니면 뭔디? rather죠. 오히려 to successfully solve problems or innovate.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인 되게 독특한 문장입니다.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혁신하는 것은,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꿔쓰기 한 거예요. 그죠? 뭘 요구한다? 하나하나 소수의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말로 작동하는. 근데 어떻게 작동을 해? 이전의 어프로치들보다 더 잘. 근데 이거는 요구해. 뭘 요구해? 사람들이 평가할 것을. 그들 자신의 산물 또는 다른 사람의 상상력의 산물. 이렇게 이어져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골라야 돼. 이런 아이디어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나 보네요. 그죠? 더 추가적으로 디벨롭 하기에 추가적으로 더 디벨롭 발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promising, 전도 유망하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딱 만들어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버려야 돼. 그죠? 이런 건 버려야 돼. 당연한 얘기겠죠. 끝. 끝. 이후에 조용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쓸모가 없다. 이후에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끄러워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시끄러워야 된다는 얘기네. 끝. 아이디어 생성만으로 끝나면 안 돼. 아이디어 생성만으로 끝나버리면 조용한 거니까. 야, 선택지를 엄청 열심히 만드셨는데, 야, 이거 보세요. 기브웨이 투 이런 거. between A and B의 긴장, 그죠? 아, 본문에 다 나왔던 단어들 아니야. novelty, relevancy. 아, 야, 선택지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죠? 하지만 답은 1번. 1번. 요즘에 빈칸에 1번이 대세라면서요. 33번. 아, 따옴표 나오는 거 불안해. 그죠? 근데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관과 객관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대학 일반 무슨 철학 교재 같은 지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빈칸 다음 문장 보세요. 데리스 콤마,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그것들은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얘야, 얘. 거의 여러분 이 뒷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굳이 읽지 않아도 답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고야. 답이 역시나 또 1번이네. 아이고야.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뭐에 있어서?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얘하고 반대 개념인 거 알죠? 그죠? 이러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험과 환경은 얘하고 반대인 거 아시죠? 활동한다. 하나의 짝지어진 시스템으로서. 다시 말하면 반대인 두 가지가 그래도 함께 돌아다닌다. 주관과 객관의 통일. 무슨 변증법도 아니고 해결도 아니고. 자, 커플드 시스템이란 새로운 개념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 커플드 시스템은 이거라고 바라봐 줄 수 있다. 완전한 인식 시스템. 그렇죠? 그래. 굳이 통합됐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앞에 있는 문장 물고 늘어지네. 그죠? 주관적인 경험은 연장된다.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당연히 환경 속으로 들어가겠고. 그죠? 두 개가 짝을 졌는데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까 얘는 여기로 들어가고 얘는 여기로 들어가겠지. 그죠? 그 역도 참이다. 보세요. 그 역도 참이란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세미콜론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줘야겠어. 외부의 환경이 주관으로 들어간다는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디스플리너리 오브젝트는 도대체 뭐야. 그 다음에 이거에 설명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놨네. 그죠? 제도적 법, 장치, 설비. 어떤 외부의 어떤 법적인 어떤 체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무슨 장비라든지 어떤 구성된 어떤 건축 건물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 이퀴먼트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이게 디서플리너리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아무튼 이런 환경이 된다. mental institutions. 이 뭐 그냥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이 이게 뭐죠? 이게 그거죠.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어떤 우리 몸 안에 우리 어떤 의식 안에 어떤 틀이 된다는 거야. 틀. 바깥에 있는 틀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틀이 된다는 거야. 당연히 이 mental institu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거잖아. 그게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어떤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솔루션에 영향을 미치겠죠. 답 1번 끝. 근데 여러분 선택지 보세요. 카그니티브, 멘틀이니까 여기도 서브젝티브가 있네. 와 여기도 서브젝티브티가 있네. 이야. 환경에 대한 해석, 주관적인 해석을 구성한다. 뭡니까?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죠. 5번. 주관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구성을 용이하게 해준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요거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 개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뒤에는 뭐야? 주관적으로 홀드되는 믿음이 객관성의 지위를 달성하게 된다. 그렇죠? 주관과 객관의 통일이니까. 언제? 그 믿음이 나의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가 될 때. 그죠? 다시 이게 이 주관이 객관화될 때. 그죠? 근데 갑자기 위가 나옵니다. 우리가 코가 딱딱한 아주 냉정한 합리주의자. 넌센스가 전혀 통하지 않는 관료. 딱딱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 있잖아요. 또는 과학자인데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 움직이는 정말 아주 그냥 객관적인 사람들이네. 그죠? 이럴지라도 연구는 보여주었다.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딱 단독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단독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스티튜셔널 프랙티스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부와 차단된 주관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요따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외부의 그 영향력 있죠. 요거의 예가 뭐냐는 거야. 뒤에 막 나와 있네. 요런 거. 다 이게 외부에서 온 것들 아니야? 외부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퀴먼트 얘기했잖아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법정 같은데 여러분 봐봐요. 법정에서 보면은 그 법정에서 그 재판을 하나 하더라도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엄연한 어떤 그 제도 아닙니까? 형식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잖아.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34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기가 막히게 선택지가 아주 요상스럽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죠. 요거 이 5개가 지금 전부 다 좀 비슷비슷한 거라는 거 생각이 드시나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상 줘야 됩니다. 이거 선택지 맞는 사람. 근데 지문을 좀 더 쉽게 했어야지. 예전에는요, 보통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 좀 복잡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지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끝.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사람들마다
이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다시. While this may be true.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사실이에요? 그죠? 이게 사실이죠. Surely the perception of music varies greatly. 음악에 대한 지각이 엄청나게 달라. 누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음악학자들. 유명한 A급 어떤 그 음악가도 되게 종류 많잖아요. 뭐 지휘자도 있고요, 음악 평론가도 있고, 연주자도 있고요, 작곡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애호가도 있겠고요. 근데 저 같은 막귀, 완전 절대 박치, 절대 음치인 나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지각이. 하지만 이거야. 되게 단순한 얘기하고 있는 글이에요. 단순한 얘기. 수업 때 정말 이 동사 진짜 많이 강조했어요. 접두사 아웃. 무엇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무엇보다 크다. 우리들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차이점들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뭐야? 차이점도 있긴 있는데 똑같아. 똑같은 게 더 많아. 다 몇 번? 4번. 되게 단순한 얘기였어요. 되게 단순한 얘기. 글은 되게 단순한 얘기를 글을 더럽게 어렵게 좀 쓴 거예요. 뭘 이렇게 어렵게 쓰나 몰라요. 똑같은 얘기. 하나만 한 얘기를. 자, 갑니다. 어떠한 시도든지 모델하려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얘기는 구성한다는 얘기, 만들어 본다는 얘기예요. 모양을. 야, 우리의 음악적인 행동이나 지각을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한번 그려 볼까? 도대체 우리 인간들은 음악적인 행동, 음악적인 지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은 어려움으로 가득하대요. 왜? 지각의 모델과 관련해서 물음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물음? 동격의 오브입니다. Whose perception we are trying to model. 도대체 네가 음악을 지각한다, 음악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누가 음악을 인식한다라는 거야? 그 누가라는 물음에 빠졌잖아. 그래, 음악을 지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지. 다양한 수준의 어떤 훈련의 리스너들 사이에서. 그죠? 당연히 다르죠. 그죠? 한예종 다니는 사람하고 저와 똑같겠습니까? A large part of music education. 많은 어떤 음악 교육이 뭐에 지금 할애되고 있다? 그죠? 발전시켜. 풍요롭게 해. 야, 요 단어가 여기 있었구나. 아까 선택지 왜 있나 했더니만. 이런 음악 과정들을, 리스닝 과정들을. 그래. 교육이 중요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이거에 좀 신경 쓰고 싶어. 형광펜. 답 나왔네요. 비교적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측면들 다 똑같아. 박자, 그 다음에 높낮이, 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똑같아. 이거는 봐봐.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 듣는 사람들을 가로질러 꽤 일정해, 일관돼. 야, 아주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절대 음치인 윤재남이나 그래도 아주 다르지는 않아. 좀 비슷해. 거기 안에서의 차이일 뿐이야. 자, anecdotal evidence. 일화적인 증거라는 게 뭐냐면 누가 저러더라, 누가 이런 경험이 있다더라.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일상적인 어떤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자를 잘 찾더라. 민요에서 아니면 어떤 클래식 음악에서 기본적으로 발을 구를 줄 안다는 거예요. 저기 4분의 3박자다, 4분의 4박자다라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뚝뚝뚝뚝뚝 박자는 맞추더라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 줄 알아? 이런 점에 있어서 완전한 어떤 유니포머티, 동일성이 있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동일하니까 완전한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 완전한 동일성은 없어. 이따금씩의 디스어그리먼트는 있지.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지만 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건 있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차이를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등장할 것이다. 뭡니까? 이러한 차이를 지금 좁히려고 한다. 이런 지금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갖다가 막 좁히려고 하는 노력? 윤전하면 안 돼요. 안 좁혀져요. 그게 아니라 다를지라도 이게 크게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지. 3번. 이런 베어리디한 퍼셉션이 공유되는 음악 경험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5번 보세요. 5번이 어떻게 보면 3번하고 약간 유사한 거네. 그죠? 음악 과정에서 획일성, 동일성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 아이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놨네. 어우, 길이도 다 맞췄어, 아주 그냥. 근데 되게 단순한 얘기였어요. 커머널리티가 있다. 커머널리티가 훨씬 더 크다.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시 보니까. 근데 이 정도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밤잠을 좀 설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좀 꿈에서 본 지문이 이렇습니다.